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 해설 연기자 신혜라 배급 롯데엔터테인먼트 제작 테디웍스 펜타 ENC 공동 제작 문화기획그룹 공간루 필름비 KN 커뮤니케이션즈 인천 해광학교 학생들 그리고 선생님과 부모님. 지훈아 일로 와봐. 교육문화회관 객실에서 시각장애를 가진 희승이 지훈을 앞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는다. 하나 둘. 너무 오랜만에. 이상봉 선생이 카메라 액정에 나타난 사진을 보고 뒤에서 촬영하는 감독님이 앵글에 잡히지 않게 찍었다며 감탄한다. 야, 이거 한번 봐. 이야, 이게 감독님을 쫙 네 뒤에 딱 숨겨가지고. 안녕. 안녕히 인천. 해광학교 컴퓨터 교실에서 이상봉 선생이 비닐봉지에 담긴 액자들을 일일이 확인해가며 지역별로 나누고 있다. 반투명한 비닐봉지에 가로 1m 크기의 액자가 들어있고 액자에는 교복을 입은 학생들의 사진이 끼워져 있다. 이상봉 선생은 액자가 미끄러지지 않도록 잘 정돈해 세운 뒤에 교실 안쪽에 있는 작업실로 들어간다. 사진용 조명기와 촬영 장비들이 들어찬 작업실에도 비닐봉지에 담긴 액자 2개가 창가에 기대 세워져 있다. 이 선생님은 그것마저 들고 나와서 지역별로 분류해 놓은 액자들과 포개 놓는다. 지휘부 김경석. 민우는 인천. 지후 서울. 다시 작업실로 들어온 이 선생이 문 옆에 거꾸로 세워져 있는 액자를 집어든다. 이 선생은 액자 속에 담긴 남학생의 사진을 들여다보며 눈물 어린 한숨을 토해낸다. 이 선생이 학생들의 사진과 소개글이 인쇄된 책자를 한 장씩 넘겨보고 있다. 인천 수봉도서관 전시실. 어제까지 전시를 한 게 종료가 된 상태고요. 선생님 전시를 다음 주부터는 이제 이어서 너희들이 학교만 있고 너희들끼리만. 이 선생이 학생들의 얼굴 사진을 전시하려는 의도를 설명한다. 많이 보여주자. 보여주면 흉측한 얼굴을 보였을 때 처음에는 흉측해하지만 더 지나면 그게 똑같은 사람으로서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 그래서 이 부제가 이제 나 드러내기예요. 내가 다 세상 밖으로 보내야 된다. 그 나 드러내기라고 했죠. 근데 사실은 이 영화 찍자고 이렇게 제의가 들어왔을 때 저는 반대했죠. 이거는 할 거가 아니다. 자신이 없다 난. 근데 선생님이 애들한테는 세상에 나가라 얘기를 하면서 왜 나는 안 나가려고 하느냐. 맞습니다. 그렇죠. 그 말을 하니까 이거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내가 주인공이 될 수는 없겠죠. 하게 되면 내가 주인공 될 수는 없고 우리 아이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니까 그럼 아이들한테 물어서 아이들이 하겠다라고 한다면 한번 해볼 생각이 있다. 학생들이 하나도 없는 해광학교 복도는 어른이 양팔을 벌리면 손이 닿을 만큼 폭이 좁고 양쪽 벽에는 긴 손잡이가 달려있다. 여덟 살가량의 소녀가 손으로 벽을 더듬으며 오다가 식수대 옆에 있는 비상의료기 박스에 이마를 부딪힌다. 소녀가 또래 소년의 손을 잡고 복도를 걸으면서 인사하는 연습을 시킨다. 오톨도톨한 점자 용지 위에 타이틀 자막이 떠오른다. 안녕하세요. 인천 해광학교 3층 건물을 배경으로 자막이 뜬다. 초등부. 캄캄한 운동장에서 노래하는 소녀 얼굴에만 조명이 비친다. MacDonald had a dog and a duck, E-I-E-I-O.
밤하늘을 올려다보는 소녀의 얼굴 위에 자막이 뜬다. 지혜. 양갈래로 머리를 묶은 지혜가 난간 손잡이를 잡고 경사로를 따라 내려오고 있다. 지혜는 초롱초롱하고 맑은 눈망울을 가진 소녀지만 눈의 초점은 허공에 멈춰 있다. 경사로를 다 내려온 지혜가 손으로 식수대를 훑으며 방향을 돌린다. 지혜는 복도로 접어드는 곳을 지나 계속 걷다가 도중에 뒤로 돌아서서 벽을 더듬어가며 교실이 있는 복도 쪽으로 찾아간다. 지혜가 책걸상이 4개뿐인 아담한 교실로 들어온다. 문 오른쪽에는 피아노가 있고 그 안쪽에는 선생님 책상이 있다. 지혜가 한껏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책장이 정면에 보이는 벽을 꽉 채우고 있다. 창가에는 지혜의 키보다 큰 첼로 케이스 2개가 서 있다. 지혜는 책상 위에 펼쳐진 책도 만져보고 서랍 안에 손을 넣어보기도 하고 칠판이 걸려있는 벽을 손으로 쓸면서 교실을 한 바퀴 돈다. 사물함 위에 얹어놓은 우유팩까지 일일이 만져본 뒤에 지혜가 드디어 피아노를 찾아낸다. 지혜가 피아노 의자에 앉다가 인기척을 느끼고 카메라 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누구지? 누구지? 지혜가 가만히 귀를 기울이다가 피아노를 친다. 다른 날 쉬는 시간에도 지혜는 피아노를 치고 있다. 집에 돌아온 지혜가 휴대전화로 음악을 들으면서 그 음에 맞춰 피아노를 치고 있다. 1학년 교실에서 지혜의 반 아이들이 점자 읽기 수업을 받고 있다. 선생님은 학생의 손을 잡고 크게 확대한 점자판을 콕콕 짚어준다. 1, 5, 3 이렇게 읽으면 될까? 그다음 지혜가 점자를 짚어가며 책을 읽고 있다. 이건 뭐예요? 뭘까? 몇 점일까? 점을 봐. 스, 그다음에 이에다가 받침 오, 잘 읽는다. 을. 이거 각. 지혜는 작은 손가락으로 오톨도톨한 점자를 짚으면서 야물딱진 표정으로 글씨를 읽는다. 벼 아니고 그랬냐? 비읍 아니고 비읍 아니고 팔. 지혜가 읽기 다음에 점자 쓰기를 배운다. 한명이는 손 한번 올려볼래? 엄마 나 잘 찍으지? 지혜야, 이제부터 책을 한번 읽어보겠다. 아 심해요. 화장실 언제 가는 건데? 네. 뭐든지 그런 소리 하지 말고. 화장실 언제 가는 건데? 선생님이 아까 화장실 다녀와라, 물 먹고 와라 이랬지? 네. 그러니까 참아야지. 야, 좀 참아봐. 선생님. 지혜는 화장실이 몹시 급한 모양인지 눈물까지 글썽거린다. 지혜가 화장실 세면대에서 손을 씻고 있다. 손을 다 씻고 수돗물을 잠근 다음 벽에 걸린 박스에서 종이수건을 뽑기 시작한다. 1장, 2장, 3장을 연달아 뽑아서 손에 물기를 대충 닦고 바로 옆 쓰레기통에 넣는다. 그리고 또다시 머리 위로 2손을 뻗어 올리고 종이수건을 뽑는다. 지혜는 바닥에 떨어진 것도 손으로 더듬어 찾아들고 계속 종이수건을 뽑아서 공 모양으로 뭉친다. 지혜는 자기 머리만큼 커다랗게 뭉친 종이수건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또 닥치는 대로 종이수건을 뽑기 시작한다. 1학년 교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는데? 화장실에다가 휴지 풀지 말라 했지?
근데 왜 풀었어? 너 지난번에도 그랬어, 안 그랬어? 대답 똑바로 해. 다시 다신! 풀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선생님하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또 풀어놓고 화장실 막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오늘은 화장실 가지 말고 바지에 싸는 거야. 알았어? 바지 안 살래요. 그러면 화장실 가서 싸야 되는데 화장실 막혔다니까? 창피하게 1학년이 맨날 화장실에다 휴지 다 풀어놓고 다 막히고 소리 벅벅 지르고 창피하게. 초등학교 다 무너지겠다. 창피한 줄은 몰라. 어떻게 할 거야? 글씨 읽을 거야. 또 계속 울 거야. 이걸 읽어 빨리. 육 이쁘게 읽어. 그 다음에 리니 쉬는 시간에 지혜가 휴대전화 벨소리를 듣고 선생님을 부른다. 전화 왔다. 전화. 전화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전화 알아. 그거 받으면 안 돼, 근데. 선생님이 지혜를 안고 다독여준다. 괜찮아. 지야, 괜찮아. 엄마, 오지 마. 저거 전화 안 받아도 되는 거야.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운동장. 우리 노래 불러봐요. 나나나나나. 지혜가 파란색 바람개비를 손에 들고 종종거리며 뛰어다닌다. 야호! 집에 돌아온 지혜가 피아노를 치고 있다. 주방에서는 지혜 엄마가 저녁밥을 만들고 있다. 엄마는 프라이팬에 달걀을 깨뜨려 넣은 다음 젓가락으로 풀면서 잘 익힌다. 그렇게 만든 달걀 지단을 솥에 담긴 김치볶음밥 위에 얹는다. 지혜가 엄마 무릎에 앉아서 손바닥을 맞대고 힘겨루기를 한다. 어이구, 힘쓰고 뭐라 이거. 어이구. 근데 이튿날 아침 우리는 내방 똑똑해. 예방 접종이거든요. 저쪽 아니고 저쪽 아닙니다. 텔레비에서 나왔잖아. 내방 쪽쪽. 병원 진료실. 근데요 주사는 안 돼요. 주사 안 돼요. 엄마가 지혜 손을 잡고 병원을 나간다. 초등학생이 주사도 못 맞아. 나 내방 쪽쪽 됐어. 병원 앞거리. 물속에서 바꾼단 말이야. 보건소에 가면 맞을걸? 정말? 달리는 택시 안에서 지혜가 소매자락으로 연신 눈물을 닦아낸다. 지혜가 보건소에서 진찰을 받고 있다. 엄마 나 목이 안 물렸어. 목이? 목이 아니야. 목이하고 관계 없는데? 지혜야, 간호사가 다가와 어깨 옷자락을 걷어내린다. 지혜야, 선생님 봐봐.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선생님 잠깐만, 엄마 웃으면 돼. 지혜야, 잠깐만. 움직이면 다친다. 괜찮아, 안 돼요, 무서워. 끝났는데? 아파? 지혜 많이 아팠어요? 네. 많이 아팠구나. 지혜가 수업 시간에 하품을 한다. 아프하지 말고 네. 들어봐. 조금만 누워서 쉬고. 그렇게 어딨니? 학교인데 책상에 조금만 엎드려봐. 지혜야, 조금만 자는 거야. 응? 엎드려봐. 아이고 참나. 지혜가 책상에 엎드려 잠이 든다. 지혜는 의자 위에 무릎을 꿇은 자세로 분홍색 방석을 베개 삼아 아주 깊이 잠들어 있다. 집에 돌아온 지혜가 헤드폰을 쓰고 앉아서 신나게 몸을 흔들어가며 피아노를 친다.
지혜가 엄마와 함께 놀이터에 와서 즐겁게 놀고 있다. 터널 모양의 미끄럼틀도 타고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가파른 경사면도 기어오른다. 엄마 무릎에 앉아 함께 미끄럼을 타면서 지혜가 한박 웃음을 터뜨린다. 엄마가 풀밭에 앉아있는 지혜 사진을 찍어준다. 지혜는 주변의 소리를 민감하게 듣고 있다. 기차다. 기차 소리야. 봐봐. 옆에 전철이 다녀. 얘 뒤에. 여기가 대군역이고. 이번 역은 멜분역. 멜분역 역이다. 내 뒷부분은 오른쪽이다.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는 멈춰라. 발음은 안 멈췄어요. 지혜는 바람에 한들거리는 풀을 뜯으며 놀다가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향한다. 저물어가는 석양빛이 모녀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린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명선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2학년 김예은입니다. 명선이와 예은이 담임 선생님의 말. 어린 나이인데 사고의 깊이가 깊어요. 되게 예민하고 상황에 굉장히 민감하고 2학년이면 굉장히 어린 학년인데도 불구하고 되게 말 한마디 한마디 되게 조심스러워 애들은. 자막 예은과 명선. 예은이와 명선이가 복도를 달려와 교실 안으로 쏙 들어가 문을 닫는다. 학교 식당에서 담임 선생님이 예은이와 명선이 식판에 담긴 반찬을 알려준다. 종류가 다르다. 예은이는 왼쪽에 닭갈비, 중간에 연근 조림, 그 얼갈이 무침. 너는 오른쪽에 닭갈비, 중간에 얼갈이, 옆에 연근 무침. 예은이와 명선이가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고 있다. 예은이는 왼손으로 밥을 떠먹고 오른손에 든 포크로 반찬을 찍어 먹는다. 나 자꾸 오른쪽에 닭갈비 있다고 생각하고 오른쪽 집으려고 해. 자, 13 2학년 교실에 학생은 예은이와 명선이가 전부다. 자, 13일에 13 시작. 13일에 아니 이거 1학년들 외우는 소리야. 다시 2학년 외우는 거 같이 시작. 13일에 13, 13이 26, 13, 3, 39, 13, 15, 195, 13, 16, 208, 13, 17, 21, 13, 18, 234, 13, 19, 247, 13, 20, 260. 오케이. 13, 6, 780, 13, 8, 104, 780, 104, 얼마? 884. 안녕하세요. 예은이와 명선이가 담임 선생님과 함께 식당에 들어와 식판이 놓인 자리에 마주 앉는다. 나 커서 애기 안 날 거야. 왜? 그냥 애기 안 날 수 없어. 결혼 안 하면 안 낳잖아. 결혼 안 한다고 안 낳는 거 아니야?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시합 만나야 되잖아. 그렇긴 한데 그러면 너 남자애들 안 만날 거야? 응? 너 남자애들 안 만날 거는 아니겠어. 누구 남자애들? 누구들? 태경이랑 승태 같은 애? 아니. 넓은 잔디밭에서 담임 선생님이 양쪽에 예은이와 명선이 손을 잡고 서 있다. 없어. 잔디밖에 없어. 뛰어도 돼. 준비. 넘어져도 안 아, 넘어져도 안 아파요. 잔디라서. 준비. 준비. 시작. 예은이와 명선이가 손을 잡고 달리기 시작한다. 선생님이 뒤에서 손뼉으로 방향을 알려주자 둘은 잡았던 손을 놓고 선생님이 손뼉치는 소리를 쫓아 달려간다. 그러다 서로 부딪혀도 즐겁게 웃어넘긴다. 선생님은 계속 뒷걸음질을 치면서 박수 소리로 아이들을 유도하고 있다. 여기 아무것도 없어. 넘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 괜찮아. 그냥 뛰어.
예은이와 명선이는 뛰던 것을 멈추고 귀를 기울이다가 선생님 목소리와 손뼉치는 소리를 따라 깡총거리며 달려간다. 잔디밭 건너편에는 통일전망대 건물이 서 있다. 말들도 승마장 조교가 예은이가 탄 말을 끌어주고 있다. 좀 좋아해. 좋아서 한 바퀴 더 돌아? 예은이 엄마와 희승이 엄마의 대화. 애를 망치는 것 같으니까 내가 더 클 수 있고 더 바르게 클 수 있는 애를 내가 너무 그 장애에 얽매여서 얘를 망치고 있지 않나 너무 막 그런 생각 진짜. 근데 부모라면 다 그 생각을 하고 있을 거야, 그치? 내가 애 아빠도 자꾸 자제를 시킨 부분이 그런 부분이야. 너무 이제 보호하지 말라. 학교 운동장에서 명선이가 카메라에 이마를 부딪힌다. 어디 부딪혔어? 명선이가 이마를 문지르면서 고등부 오빠의 손을 잡고 간다. 명선이 담임 선생님의 말. 글도 너무 잘 써. 이렇게 글을 잘 쓰는 애들 사실 좀 없거든요. 이 안에서 잘 쓰나가 아니라 진짜 잘 쓰는 것 같아. 2학년 치고 너무 작가의 꿈이 있어요. 명선이가 쓴 시 낭독. 대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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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리고 또 굴려 매트 끝까지 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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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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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요 딱딱딱딱 딱딱딱딱 넘어라 줄넘기를 넘어라. 2학년 교실에서 예은이와 명선이가 콩알 모양의 시리얼을 젓가락으로 집어먹는 연습을 하고 있다. 언니 다 먹을까? 응, 나도. 교회에서 예은이가 뒤에서 자전거를 타려고 했는데 이제 그 어린 친구가 남자애가 너는 앞에 안 보여서 탈 수 없잖아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은이가 저한테 묻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전 탈 수 있어요. 제가 가르쳐주면 전 할 수 있는데 걔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잘한다. 어머 예은이 잘한다. 예은이가 보조바퀴가 달린 자전거를 타고 있다. 담임 선생님이 뒤에서 잡아주다가 손을 놓았는데도 혼자서 방향을 잡고 씩씩하게 잘 타고 있다. 그러다 중심을 잃고 자전거와 함께 넘어진다. 선생님이 달려와 일으켜주자 예은이는 아무렇지 않게 손바닥을 툭툭 한다. 채은이가 친구들에게 괴담을 들려주고 있다.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변기 밑에 내려가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딱 쉬려 하고 일어났다. 그래서 옷을 입고 이렇게 나가려는데 갑자기 다리에서 무슨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딱 봤는데 뭔지 아냐? 뭐? 어떤 물체가 가위를 치켜들고는 그 남학생 다리를 자르려고 여기 앞에 그 다리 앞에다가 가위를 이렇게 집어넣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살려줘라고 하려고 했는데 슥 하고 잘렸다. 그래 그 남자는 살려줘 하더라. 그 다리 못 쓰는 지체장애인가? 그 장애인 됐어. 대박이지. 체육관에서 초등부 4학년 여학생들이 골볼 경기를 하고 있다. 골볼은 소리가 나는 공을 이용해서 상대팀 골대에 볼을 넣는 경기다. 자마, 채은과 수경. 선생님이 손으로 마룻바닥을 두드려서 선수들 위치를 알려주고 옆으로 누워 몸을 곧게 펴는 수비 자세도 잡아준다. 수경아 소리 들어. 옆으로. 수경이 옆으로. 아니지. 이렇게. 그렇지. 골대가 보이지 않아도 수경이는 선생님이 알려준 위치에 서서 정면을 향해 힘껏 공을 굴린다. 맞은편 골대 앞에서 채은이가 옆으로 몸을 굴려 공을 잡고 다시 상대 골대 쪽으로 힘껏 굴린다. 수경아 옆으로. 그렇지. 자, 소리 듣고. 수경이가 공 속에 든 방울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팔다리를 쭉 뻗어보는데 공은 수경이 무릎을 맞고 골대 안으로 굴러 들어간다. 저는 이채은이고 4학년이고 11살. 가족?
그냥 평범하죠. 그냥 엄마랑 아빠랑 여동생이랑 평범해요. 엄마한테 다 해낼 거야 이러고. 엄마는 그런 거 보기 싫다고, 싸우는 꼴 같은 거 보기 싫다고 이제 싸우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떡해요 그러면. 맨날 싸우는데. 저는 수경이고. 오 깜짝이야. 채은이가 촬영 스텝의 인기척에 놀란다. 학년은 4학년, 나이는 11살이에요. 엄마, 아빠, 저 그리고 남동생은 쌍둥이예요. 근데 되게 걔가 장난기가 많아요. 장난기가 많아요. 쌍둥이인데 장난기가 되게 많아요. 저 장래희망은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저도 수경이랑 똑같이요. 초등학교 선생님에서 할거학교 올 거예요. 여학생이 6명인 4학년 교실. 아이들이 손으로 점자 교과서를 더듬어가며 문제를 풀고 있다. 이 네모칸 안에 있잖아. 덧셈이 있어. 이거 몇 분의 몇이야? 첫 번째 네모. 6개? 응, 6개 중에 몇 분의 얼마 이렇게 했어요. 그렇지. 6분의 2 더하기. 담임 선생님이 채은이 손을 잡고 점자로 된 문제 위를 짚어주면서 설명을 한다. 그리고 여기 나머지 색깔은 비어 있잖아. 그치? 이거 더하기 이거는 이거다.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라는 거야. 식을 쓰는 거야, 정답은. 그렇지. 2개, 3개, 4개. 하나 올려. 채은이와 수경이는 점자를 찍어서 답을 쓰고 같은 반 민경이는 확대 모니터로 보면서 문제를 모두 몇 푼다. 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9개? 뭐? 5개! 아니라니까 4에서 1 빌려가면 얼마 남아? 3. 3인데 너는 왜 자꾸 1이랐어? 왜 자꾸 1이랐어? 수경이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고 있다. 채은이가 수경이와 함께 합주를 한다. 둘은 바이올린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진지한 표정으로 연주를 하고 있다. 다시 수경이의 독주로 이어진다. 내가 유치원 다녔을 때 잘 보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엄마한테 여쭤봤더니 눈이 안 보이는 거라고. 어렸을 때 수술해서 안 좋다고. 안 보였다고. 그때는 좀 슬펐죠. 남들이랑 다르니까. 나도 보이고 싶고 그랬는데 한 번이라도 보이고 싶다고 계속 바랬는데 그리고 남들은 지금은 잘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괜찮아진 것 같아요. 그땐요 빛도 약간 보였었거든요. 근데 점점 안 보여요. 느낌으로 살아야 되나 봐. 나도 느낌으로 살아야 돼. 너 원래부터 빛이 안 보였잖아. 그냥 엄청 많아. 눈이 엄청 많다고요. 아하. 손도 있고, 발도 있고, 귀도 있고. 눈은 안 보이는데요. 나머지 감각을 이용해서 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문서 편집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수경이와 채은이가 점자 정보 단말기 한 손의 사용법을 배우고 있다. 한 손에는 어른 한 뼘 길이의 피아노 건반처럼 생겼는데 자판과 스페이스바, 엔터키가 있고 그 아래 점자를 출력해주는 금속 배열판이 위치해 있다. 엔터하고 1, 4점. 그렇지. 엔터 4점 눌러보시고 수사 완료. F3. 자, F3번 눌러보세요. 채은이가 보행을 도와주는 선생님과 함께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간다. 채은이는 바닥에 깔린 노란색 유도 블럭을 따라 걷다가 에스컬레이터에서는 자신 있게 폴짝폴짝 뛰어내려가 전철을 탄다. 내일 돼서 빨리 시험 다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공부만 하면 안 되나? 감독님이 채은이와 수경이에게 노래를 시킨다. 그래. 그거다. 시작. 마이크
엄마들의 대화. 이렇게 등교를 시켜주는데 바람이 휘 이렇게 날라 이렇게 바람이 확 불었대. 그 창문을 열고 내려가는데 동생이랑 엄마랑 채은이랑 같이 이렇게 가고 있었대. 근데 채은이가 한숨을 푹 쉬면서 어디쯤 그냥 나도 저 바람처럼 휙 날아갔으면 좋겠다. 이 엄마는 충격받은 거야. 채은이 엄마는 충격받은 거야. 이걸 어떻게 얘가 왜 그런 심정으로 말했는지 아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라고 해줘야 되나 하는데 동생은 얘기했겠어요. 아니 얘가 요즘 사춘기래. 그래서 그거를 한 거 계속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는 어떻게 해줘야 되나 순간 딱 생각하고 있는데 내 동생 2살 어린 동생이 딱 그러더래. 언니는 혼자 어디도 못 가잖아. 그러니까 근데 채연이가 그러니까 이제 4학년밖에 안 됐는데 그게 딱 와서 출발. 체육관에서 채은이가 왕복 달리기를 하고 있다. 선생님 두 분이 몇 미터 사이를 둔 채 마주 앉아 있고 채은이는 그 사이를 오가며 달리기를 한다. 선생님들은 채은이가 목표 지점까지 똑바로 달릴 수 있도록 계속 소리를 내서 알려준다. 몇 차례를 숨가쁘게 뛰면서도 채은이는 줄곧 웃고 있다. 채은이가 민경이 손을 잡고 건물 안 경사로를 달려 올라가고 있다. 맞은편에서 오던 고등번이가 둘을 피해 옆으로 비껴준다. 채은이와 민경이는 좁고 어둑한 복도를 지나 빛이 환하게 퍼져나오는 체육관으로 달려 들어간다. 그 뒤를 따라 도착한 3명의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우르르 선생님에게 매달린다. 안경을 쓴 민경이는 채은이 손을 이끌고 체육관 안을 빙글빙글 돌며 달리기 시작한다. 그리곤 다시 체육관을 벗어난다. 둘은 햇빛이 환하게 쏟아지는 연결로를 지나 경사로를 뛰어내려간다. 운동장에서는 빨간 티셔츠를 입은 수경이 뭔가 즐거운 상상에 빠진 듯 미소 띤 얼굴로 혼자 거닐고 있다. 어느덧 계절이 바뀌고 4학년 소녀들이 눈 덮인 운동장을 달리며 즐겁게 눈싸움을 한다. 파도가 부드럽게 밀려오는 해변에서 한 소년이 바다를 향해 힘껏 돌멩이를 던지고 있다. 자막 승원. 광명원 체육관에서 승원이 손잡이를 잡지 않은 채 러닝머신 위를 걷고 있다. 4살 때 갔을까? 4살 때 갔어요. 유치부 재롱잔치 비디오 영상. 맨날 막 아빠 간다 그러면 울고 막 엉덩이 빼고 아빠 잘못했어요 하시더라고. 처음에는 저도 제가 잘못을 해서 거기다 놔둔 줄 알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못했다 하면 우리가 다시 집으로 데리고 그런 느낌 들었나. 그래서 잘못. 맨날 울고 잘못했다 이러고. 딱 애기 뛰었고 딱 오면은 목포 거의 배 탈 때까지 둘이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진짜 그렇게 왔었어요. 쓰고 이제 흔적이 있으면 참 그게 이제 가슴 아프고 나게 흔적을 싹 없애버리려고 노력했는데 없애면 또 더 가슴 아프고. 승원이가 혼자 샤워를 하고 있다. 처음에는 대소변도 못 가리고 갔어요. 배워야 산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네가 여기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가 않는구나 그래요. 그래도 원희가 있으면 이제 모든 게 배우잖아요. 제가 스스로 많이 해야 되고. 아빠는? 승원이가 공중전화기로 통화를 하고 있다. 통화하려고 그랬는데 아빠 계속 안 받으니까는 진짜. 알았어요. 들어갈게요. 네, 엄마 사랑해요. 승원이 아쉽게 전화를 끊고 돌아선다. 엄마. 5층 규모의 인천 광명원, 승원이의 방. 저도 솔직히 슬퍼요. 가족들하고 오늘 떨어져 있으니까 슬퍼요.
그래서 어떨 땐 너무 슬퍼서 자주 울 때 있고. 이게요, 제가 너무 슬픔을 못 참아가지고 어떨 땐 혼자 앉아가지고 중얼중얼 거리면서 여기 돌아다녔다 저기 돌아다녔다 하면서. 승원이가 방바닥에 엎드려 혼자 울다가 애써 참고 고개를 든다. 승원이가 교실 문을 살그머니 열어본다. 피었다! 피었다! 피었어! 멈춰가! 어씨! 네? 한 번 와봤어요. 너 아까 도서관에 빌린 책 읽었어요? 아직 못 읽어봤어요. 뭐 했어? 책 읽고 놀으라 그랬잖아요. 여지껏 좀 누워있었어요. 아이고 참, 내가 뭐 했다고 누워 있었어요? 몰라요. 아주 채점하니까 아주 점수 화려해요. 네. 어? 네.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우와. 선생님 교무실에 계셨네. 승원이가 자동문을 통과해서 운동장으로 뛰어나간다. 문 열리게. 엄마야. 승원이가 텅 빈 운동장에서 혼자 펄쩍펄쩍 뛰며 놀다가 벤치에 앉아 앞뒤로 몸을 흔들고 있다. 안 돼. 선. 승원이 개가 있는 학교 건물 뒤편으로 간다. 아씨 왜 저래? 승원이 승원이야. 허리 높이쯤 되는 철망 너머로 어떡해? 손을 내밀고 제 몸집만큼이나 큰 개를 쓰다듬어준다. 안 되지. 흥분한 개는 좋아라 왜 꼬리를 저래? 흔들며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얘 오늘 이상하네. 야. 승원이가 다시 되돌아온 개를 다정하게 쓰다듬어준다. 왜? 뭐가 불만이어서? 왜? 개는 제 우리로 들어간다. 선이야 우리 갈게. 하나, 둘. 승원이 벼랑간 돌아서서 뛰어간다. 아빠가 쿵. 건물 안으로 들어온 승원이 공중전화로 통화를 한다. 아빠. 승원이 볕이 드는 교실 창가에 앉아서 점자책을 읽고 있다. 승원이가 부르는 노래. 깃돌깃돌깃돌아미 깃돌깃돌 노래하면 별님들은 눈빛으로 듣고 있나봐. 이슬처럼 맑고 맑은 깃돌아미 노래 듣고 초롱초롱 더 맑아진 별빛 눈망울 찌르찌르. 전라남도 보길도 승원이네 집. 승원이 부모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 야, 소스 먹고 천천히. 엄마는 전복회를 자꾸만 승원이 입에 넣어주고 아빠는 승원이가 흘린 물을 직접 닦도록 두루마리 유지를 풀어준다. 더 뛰어야 돼. 나 앞에 물을 내줘. 딱. 선착장에서 승원이 배를 묶어놓은 밧줄을 당기고 있다. 됐어, 스톱. 됐죠, 가만. 아빠와 함께 배에 오른 하나 보네. 승원이 엔진 손잡이를 잡고 대기한다. 아빠가 배에 시동을 걸고 방향키를 돌리며 운전을 한다. 승원이는 아빠 옆에서 엔진 손잡이를 꼭 잡고 있다. 승원이네 작은 어선이 김 양식장 사이를 지나고 있다. 승원이는 아빠의 지시에 따라 배의 속도를 높인다. 후진할까? 승원이 배를 세우자 아빠는 양식장에 긴 막대를 넣고 미역을 건져 올린다. 아빠! 많이 컸어? 걱정 말어. 와! 배가 양식장을 떠난다. 됐다. 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엔진 싹 내려. 똑같이.
승원이 아빠의 지시에 따라 엔진 손잡이를 능숙하게 조절한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는 아빠의 지시에 승원의 얼굴이 환해진다. 승원은 한껏 배의 속도를 올리고 뺨을 스치는 바닷바람을 즐긴다. 작은 배는 힘차게 물살을 가르며 거북등처럼 생긴 자그마한 무인도를 향해 질주해 간다. 맨날 어렸을 적에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어부가 된다. 6살인가 7살인가 됐는데요. 뭐 다라를 하나 막 끌고 다니더래요. 그래서 소나 너 왜 끌고 다니? 그러니까 전복도 하고 간다. 처음에는 너무 어렸을 적에는 사람만 달라고 했는데도 이제 막상 또 크니까 또 그게 안 되네요. 그게 부모 욕심인가. 이제 그만큼 이제 6학년이 가다 보니까 내년이면 중학교 간다고 생각하면 무엇을 어떻게 해서 네가 사회에 나가서 살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이제 더 많이 앞서죠. 승원이 자갈이 깔린 몽돌 해변을 혼자 걷고 있다. 걷다가 넘어지면 금세 벌떡 일어나서 또 걷기 시작한다. 유치원 재롱잔치에서 아빠가 태권도복을 입은 승원이에게 뽀뽀해주는 비디오 영상이 흐른다. 자막, 지훈. 마른 체구에 커다란 안경을 쓴 지훈이 전국 특수학교 정보화 대회장에서 손수건으로 땀이 흥건한 손바닥을 닦는다. 너 병이냐? 병가는 아닌데. 긴장할 때마다 이래? 긴장했어? 긴장 안 해도 저는 맨날 이래요. 그러네? 그 병원에 가서 진찰은 받아봤어? 뭐 수술하면 다른 쪽으로 땀이 흘러고 손에는 안 흘릴 수 있다는데요. 뭐 그리고 또 주사 맞는 게 있는데 한 번 맞을 때 한꺼번에 20대를 맞아야 돼요. 근데 이게 효과가 6개월밖에 없어서. 아, 그것도? 네. 효과가 끝까지 가는 게 아니고 네네. 6개월마다? 지훈이 이상봉 선생의 격려를 받고 대회에 참가한다. 윤효원 선생님의 말. 예전 같으면 그래 너 그거 해 이렇게 했을 텐데 법을 공부하려면 판례를 깨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말 수만 가지 수천 가지의 판례를 누가 다 정력해 줄 겁니까? 그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그럼 제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럼 음악도 생각했어요. 음악 독주는 가능하죠. 독주는 가능하고 실제 하는 애들도 있고. 근데 오케스트라 이걸 딱 들어갔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지휘자를 보고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협연이 가능해요. 야구 모자를 깊이 눌러 쓴 지훈이가 운동장 가장자리에 앉아서 기침을 하고 있다. 짙은 갈색 옷 때문에 안 그래도 마른 몸이 더 야위어 보인다. 지훈이는 혼자 벽을 향해 야구공을 던진다. 지훈이 손수건으로 바이올린을 감싸주고 연주를 한다. 거실 벽에는 지훈이가 시력을 잃기 전 훌룻을 든 형과 나란히 찍은 사진이 걸려있다. 어릴 때 촬영한 비디오 영상에는 지훈이가 건강한 모습으로 해변을 걷는 모습이 찍혀있다. 그게 신경안정제. 거기에 100만 명당 한 명꼴로 지훈이처럼 된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재수가 없는 나와 있어. 안구 진탕이 돼서 안구 그 각막이 떨어져 나가고 손톱 발톱 다 빠지고 영양실조가 되고 피부 개사 융해가 돼서 다 떨어져 나가고 스티븐 존슨 증후군에서도 뭐 최고 높은 치수 지훈이는 10이래요. 10. 거의 뭐 치사율이 거의 뭐 70% 이상. 신명합니다. 못 볼 겁니다. 신명합니다. 지훈이 학교 교실에서 지도교사와 함께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지훈은 하얀 손수건으로 바이올린 지판을 감싼 채 익숙하게 현을 짚고 있다.
치료했던 CD나 이런 걸 다 보고 교수님 놀라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이렇게 살아있어야 될 애가 아니거든요. 지훈이는 잘 키우세요. 하나님이 살려준 애입니다. 이게 의료과학으로는 살린 게 아니다. 그 얘기를 다 하더라고요. 깊이 눌러쓴 모자챙과 커다란 안경 때문에 지훈의 얼굴이 반쯤 가려져 있다. 열심히 같은 거 라시더를 아래 작게 내리말 벗어봐보자. 담임 선생님이 지훈의 갈색 모자를 벗기고 회색 모자를 씌워준다. 예술가 같지 않니? 헐. 아니야. 근데 색깔이 훨씬 예술가. 별로예요. 아 이건 지훈이 갈색 모자로 다시 바꿔 쓴다. 뭔가 매치가 안 되는데요. 옷 색깔하고 바이올린하고 모자 색깔이. 그건 네 생각이고. 아 진짜요. 자기 생각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너 그거 연주할 때 약간 창피한데 어떡하냐. 아 그래도 뭐 본인의 생각이 중요하니까. 지훈의 방. 예의상 벗으래요. 저도 그 부분에서 이해가 가는데요. 다른 이유가 하나가 아니고 제 뜻은 하나도 받아주지 않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손수건 하는 것도 장갑을 끼고 하래요. 손가락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가린다고. 장갑도 다 가리는데. 지훈을 비롯해 해방 오케스트라 단원 40여 명이 콘서트홀 무대로 올라가 연주를 시작한다. 바이올린 2대로 연주하는 듀엣 부분이다. 지훈이는 여전히 챙이 큰 갈색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 손에는 흰 수건을 감싸고 연주한다. 바이올린과 첼로, 콘트라베이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연주가 계속된다. 지훈이 자기 방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 점자로 된 수학책을 손으로 짚어서 읽고 한 손에 키를 두드려 문제를 푼다. 모자를 쓰지 않았는데도 안경 때문에 눈이 보이지 않는다. 문득 지훈이 고개를 들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본다. 눈두덩이 부어있어 눈이 거의 감겨있는 상태다. 해변을 달리며 놀던 지훈의 건강한 모습과 현재 씩씩하게 살아가는 깡마른 얼굴이 교차한다. 해방학교 주변을 에워싼 은행나무들이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은행잎이 우수수 떨어지는 학교 교정을 배경으로 자막이 떠오른다. 중등부. 누군가 카메라를 들고 위태롭게 벽에 부딪히며 학교 경사로를 오르고 있다. 자, 교실로. 바닥 쪽으로 삐딱하게 잡힌 화면이 어지럽게 흔들리면서 경사로로 올라가는 누군가의 이동 경로가 1층에서 2층으로 옮아간다. 카메라를 든 누군가가 경사로 모퉁이를 돌아 식수대와 세면대가 설치된 2층 복도에 다다른다. 카메라를 든 사람은 아직 화면에 비치지 않고 오직 이리저리 흔들리는 경사로가 2층에서 3층으로 이어진다. 카메라를 들고 올라오는 사람은 남자 중학생 희원이다.
그 카메라 이상봉 선생의 작업실. 찍을 때 왜 삑 소리 나요? 이건? 네. 삑 소리 나는 건 너하고 이 카메라하고 네. 초점이 맞았다는 거야. 해보고 딱. 싶다. 진짜? 네. 그럼 네가 선생님 찍어. 이게 여기 셔터. 이 선생이 희원이의 손을 이렇게 하면- 카메라 셔터와 줌렌즈에 뭐 대주고 움직이지? 설명한다. 이게 초점 자동으로 맞추는 거야. 이게 삥 소리가 난다는 얘기는 이게 같이 선생님 손바닥 찍은 거야. 야, 이 형 찍으면 선생님 얼굴을 찍어야지. 자, 이 선생님과 희원이가 서로 번갈아 위치를 바꿔 사진을 찍는다. 자, 하하하하 하나 둘 셋. 자막 희원과 수빈. 컴퓨터실에서 이상봉 선생이 문서 작업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 선생이 희원이 손을 잡고 키보드의 자판 위치를 짚어준다. 그래 이제 시프트 아래방 시프트 탭을 눌러보세요. 그럼 기타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번 더 탭을 누르면 편집하기예요, 수정하기예요. 편집입니다. 희원이가 스크린 리더기 안내음을 들으며 컴퓨터를 조작한다. 오른쪽 O형, 왼쪽 F형, 양키 투편집 1000 F1 0. 희원이네 집. 밥 받는 걸 찍어야 되겠다. 희원이 들고 있는 카메라에 엄마의 모습이 찍히고 있다. 엄마. 희원아, 엄마 머리도 이상해. 그렇게 단정하게 있지 왜 그렇게? 희원이 방으로 들어가 침대 위에 비스듬히 그래. 기대 앉아 있는 수빈이를 너 찍는다. 얼굴을 찍고 있다. 수빈이는 희원이보다 체격이 큰 남학생이다. 희원이가 침대 위에 올라앉아 스틱으로 연습용 드럼 패드를 두드리기 시작한다. 옆에 나란히 앉은 수빈이는 리모컨처럼 생긴 전자 메트로놈으로 속도를 조절한다. 희원이는 점점 더 빨리 스틱을 휘두르며 무아지경에 빠져든다. 학교 체육관에 설치한 무대 위에서 희원이와 수빈이가 드럼 연주를 하고 있다. 이번엔 수빈이가 피아노를 연주하고 희원이는 함께 호흡을 맞춰 드럼을 연주한다. 희원이와 수빈이가 팩 우유를 두 팔에 가득 안고 복도를 걸어온다. 도중에 수빈이가 우유 한 개를 떨어뜨리는데 그만 발끝에 툭 차여 밀려난다. 누구 거 떨어졌냐? 수빈이가 손으로 더듬어 우유팩을 찾아든다. 수빈이는 우유를 한 팔에 끌어안고 한 손으론 희원이 어깨를 잡은 채 계단을 올라간다. 두 사람이 가사 실습실로 들어선다. 썸 우유 갖고 왔어요. 프라이팬에서 햄이 구워지고 있다. 단발머리 여학생 지은이는 보이지 않는데도 달걀 지단을 그럴듯하게 뒤집는다. 수빈이는 슬라이스 치즈 포장을 벗겨서 샌드위치에 속 재료를 얹는다. 희원이는 설거지하려고 소매를 걷는데 그만 단추가 뜯겨져 버린다. 부르려고 봄 잡고 있었는데 왜 뜯어져 그만? 그게 뽐이냐? 희원이가 세제로 거품을 낸 수세미로 실습에 사용한 그릇을 설거지한다. 괜찮겠어? 네. 잘한다. 이야, 진짜 잘한다. 이상봉 선생이 수빈이가 만든 샌드위치를 맛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운다. 여기 생긴 거 그릇 좀 맛있네. 음악실에서 희원과 수빈이 피아노 앞에 나란히 앉아 연주를 하고 있다. 두 사람이 연주하는 음악과 함께 학교에서 집으로 가는 여정이 이어진다. 희원은 흰 지팡이로 한 걸음 앞을 더듬으며 길을 인도하고 수빈은 희원의 가방을 잡고 따라간다. 희원이 인도 중간에 툭 튀어나온 보도블록을 피해 차도 쪽으로 방향을 잘못 잡고 나아간다. 이거 차도인가? 그치? 희원은 점점 더 도로 한가운데로 수빈을 이끌어가다가 싱싱 달려오는 차량을 감지하고 다급하게 인도 쪽으로 피해간다. 가까스로 인도에 올라선 후에는 불법으로 주차해놓은 차량들 때문에 번번이 길이 막힌다.
미안, 넌안 움푹 파인 길에서 비틀거리기도 하고 도로턱에 만들어 놓은 경사면에서 발이 미끄러지기도 한다. 미안. 일단 이쪽으로 가보자고. 야, 길이 이상하지? 슈퍼가 나와야 되는데. 냉장고 소리도 안 들린다. 일 났다. 이쪽? 기원은 삼거리 한가운데서 방향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다. 옆으로 휙 지나가는 승합차 때문에 놀라고 어느 집 개가 짖는 소리에 놀라기도 한다. 기원은 파이프를 실은 트럭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가 수빈의 손을 잡고 다시 길을 인도해 간다. 이 소리가 아니었지? 희원이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가던 길에서 발걸음을 돌린다. 우리 이제 큰일 났다. 잠깐만, 소리가. 죽었다. 이게 냉장고 소리 아니야? 이쪽? 차들이 스칠 듯 지나가고 사방으로 길이 나 있는 골목에서 희원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헤매다가 전화를 받는다. 여보세요? 아, 몰라, 끊어. 끊어봐, 좀. 희원이 전화를 끊고 다시 수빈을 인도하며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긴다. 이쪽인 것 같아. 희원이 슈퍼마켓 냉각기 모터 소리를 따라가 그 옆에 나 있는 좁은 계단을 찾아 올라간다. 힘들어. 읽고 희원과 수빈이 아파트 입구로 들어간다. 희원이가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이 소개된다. 한 사람이 겨우 지날 정도로 좁은 계단과 지붕들 위로 어지럽게 교차하는 전선. 흔들리는 버스 안에서 찍은 사진. 금속 지구본에 비친 친구들의 모습. 전국 장애인 종합예술제 시상식에서 이상봉 선생님과 찍은 수상 기념사진. 엄마와 희연이. 유리에 반사된 모습을 찍은 사진은 대상 수상작이다. 아침 해가 떠오르는 늦가을 들녘 풍경을 배경으로 자막이 떠오른다. 고등부. 저는 중도실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이상봉 선생 시각장애인 작업실. 학교에 온다는 생각을 했을 때 점자가 뭔지도 몰랐고 그다음에 점자로 이렇게 찍는다는 게 그 눈이 안 보인다는 게 인정하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그때는 어렸으니까 뭐 그래도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뭐 제가 시각장애인이 된 게 뭐 인정 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한테 제가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시력적인 부분 때문에 못 해줄 때 그런 면에서는 되게 많이 슬픈데 뭐 시각장애 때문에 네 인생 자체가 불행해졌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답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제가 뭐 이렇게 성공했을 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똑같이 이라는 사람이 이런 일을 했더라 그런 인식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어요. 정읍사 예술회관에서 제18회 전국 청소년 국악 경연대회가 벌어지고 있다. 무대 위에서 한복을 곱게 입은 한 여학생이 판소리를 시작한다. 그때여 춘향이가 오리정으로 이별을 헐어나갔다 하되 그럴 리가 있겠느냐. 내 행차 배행시에 육방 관속이 오리정 삼론의 거리에 줄지어서 있는디 체면 있는 춘향이가 서방 이별 온다고 퍼버리고 앉아 울 수가 없지. 자막 보해. 또 안에 것은 원인이요. 첫골 두는 이제 뭐를 끝부분은 일요 실습실에서 두꺼운 돋보기 안경을 쓴 보해가 책 속으로 들어갈 것처럼 바짝 고개를 숙이고 있다. 국악 경연대회에서 판소리를 하던 그 여학생이다. 첫골 경상돌기, 요골 경상돌기 들어봤잖아. 보해가 피곤하고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하품을 한다. 기억 안 나니? 중수골은 손등. 손등에 만져보면 뼈 만져지지? 네.
그 손등에 있는 뼈가 중수골이야, 중수골. 그다음에 여기 의료 선생님이 보혜에게 뼈 모형을 보여주고 보혜의 팔에서 뼈의 위치를 직접 짚어가며 가르친다. 우리 몸에서 보면은 요게 상안골 척측상과 요건 상안골 소두, 요거는 두두. 네. 보혜가 도심에 있는 판소리 연구소에 들어간다. 선생님. 선생님의 북 장단에 그때요, 맞춰 준양이가 보혜가 판소리를 우리 한다. 정으로 이별을 헐어 나갔다 허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자리를 아니 숨을 쉬고 바로 붙여. 초월 같은 대모색경. 너 지금 요새 뭐 저 대회 나간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목을 안 쓰고 연습을 많이 안 하면은 어리도 없어. 소리 잘해야 돼. 가서 상 받는 거지. 이제 노래 못하면 누가 상 줘? 1, 2, 3선하고 파악하고 그다음 여기 뒤. 보혜가 또래 학생들과 의견을 뒤에 나누면서 2개 하고 안마 앞에 실습을 이거 하고 이지. 있다. 앞에 이진과 파악인가 파악이었고 무튼 전환부가 이진걸? 보혜가 실습 대상이 되어준 학생을 상대로 야무지게 연습한다. 해광학교 학부형들의 고민. 너 여기 실업고라고 고민해 본 적 있어 지금? 지금 안마로 살아남지 못해. 근데 그것도 없어진다니까. 컴퓨터실에서 보혜가 모니터에 코가 닿을 만큼 바짝 들여다보고 있다. 자기 이름 써야 되나요? 이름 나오면 얘한테? 그렇죠. 성 이름 쓰는 보혜는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고 두 손으로 귀를 막아버린다. 보혜가 독서 확대기 위에 휴대전화를 올려놓고 컬러링 사용법을 알아보려 애를 쓰고 있다. 그래 난 기본으로 나왔는데 시간 때문에 모르겠어서. 확인. 난 치베리를 해줘. 나빴어. 아니 두개 잘못 썼어. 쉬는 근데 시간. 뭘 정하는가 해야지. 알았다고만 하면 어떡해 이 답답한 인간들아. 그리고 실기도 올 거야. 아 맘 먹고 하지마. 신이나 불러주면 싫어서 안 하지. 동생으로 삼을 수도 있어요. 여기다 두고 갈게. 안녕. 잘가. 판소리 연구소. 기운이 없어서 목이 그렇게 안 나오고 뭔 짓거리냐? 못 쓰지. 절대 소리는 사람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없으면 못 오는 거야. 보혜가 등번호 9번을 단 파란 운동복을 입고 체육관에 들어온다. 긴 머리는 하나로 묶어 올리고 안경 대신 저실용용 고글을 쓰고 있다. 보혜는 골볼 경기를 하면서 큰 키와 긴 팔다리를 이용해 멋진 동작으로 슛을 던진다. 그리곤 재빨리 골대 앞으로 돌아와서 옆으로 몸을 뉘어 수비를 한다. 박력과 생동감 넘치는 골볼 경기가 이어진다. 이상봉 선생이 경기를 지켜보면서 다른 여학생과 의견을 나눈다. 이때 보혜가 자신 있게 굴린 공이 상대 골대 안으로 들어간다. 보혜가 숙소 방 안에서 소리 죽여 판소리 연습을 한다. 열심히 안마 실습을 하고 있는 보혜의 모습 위로 그녀의 판소리가 흐른다. 보혜가 매화가 그려진 부채 끝을 잘 정돈하고 한 번에 쫙 펼치는 연습을 하고 있다. 생각처럼 되지 않는지 보혜가 짜증스러운 몸짓으로 부채를 던져버린다. 집에 가고 싶어. 이튿날 아침 숙소 방 안에서 보혜가 선생님의 도움으로 무대용 메이크업을 받고 있다. 모피코트로 멋을 낸 보혜 엄마는 화원에서 꽃다발을 사들고 나간다. 고맙습니다. 예술관 로비에서 보혜 엄마가 쫑쫑 따은 보혜의 머리를 더 깔끔하게 매만져주고 긴장감으로 굳어있는 뒷목도 주물러준다. 나도 우리 부회를 생각하면
나는 기가 막힐 정도로 가슴이 아파요. 얘하고 저하고 눈이 똑같이 그러니까 어느 때 눌려갖고 아파서 이 태어날 수가 없는 거야. 얘만 생각을 하면. 보혜가 하늘색 저고리에 빨간 치마 차림으로 경연장 무대에 올라 기량을 선보인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자, 종합대상 국악 부분 인천내공학교 이보혜. 보혜가 객석에서 일어나 당당히 무대 위로 올라간다. 만약에 제가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한다면은 전맹보다는 정아님보다는 저시력이 좋아요. 왜냐면은 제가 전맹이기 때문에 같은 전맹을 챙겨줄 자신감이 없고요. 정아님 같은 경우에는 놀러 가면은 자기는 안 보인 적이 없거든요. 그 정아님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할지가 몰라요. 그럼 마음에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같은 저시력을 사귀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있어요. 제가 지금 좋아하는 데가. 불편하되겠지. 자막 혁. 혁은 호리호리한 체형에 짧은 스포츠 머리를 한 남학생이다. 혁이 캄캄하던 방에 전등불을 켜고 방과 부엌으로 가며 서성거리고 있다. 이성우 맞지? 맨 처음에. 학교 교실에서 혁이 여학생의 점자 공부를 돕고 있다. 한혁. 그래. 와, 태경이랑 되게 빨리 읽고 내일 되게 늦게 읽는구나. 얘는 바로 확이 나오잖아. 난. 나 예상치 못했어. 아, 그래? 어. 그럼 전체적 문장이 뭐가 됐어? 황태경과 한혁은 호흡구. 이런 거 웃기지? 쓰고 싶냐? 내가 이거 읽어볼게. 혁은 한 손으로 문장을 이거 막 입력하고 음표 있고 막 그런 거 여학생은 아니지? 손끝으로 점자를 읽는다. 잘 읽고 있니? 6에 1, 2, 3까지 읽었는데. 잠깐만. 어떤 거 읽은 거야? 너? 여기 맨 위에 줄. 맨 위에 줄이 6에 1, 2, 3이에요? 혁과 여학생의 가늘고 긴 손가락이 점자 위에 포개진다. 이게 한글로 느껴지냐? 그건 뭐야? 앞에 수표잖아. 3, 4, 5, 6. 아 그래? 아 그래? 그럼 2네. 아 그래. 230. 235. 4 맞지? 맞아. 그건 뭐게? 그건 콜론이야. 콜론? 넘어가야지. 맞아. 부어 모르잖아. 혁의 손가락이 여학생의 손가락을 스치면서 다른 줄을 읽고 있다. 왜 띄엄띄엄 읽지? 왜 여기 나 여기 읽고 있는데? 미안? 안 보여. 여학생이 혁의 손가락을 여기 끌어다가 자신이 여기가 읽던 부호 부분을 아니에요. 짚어준다. 어디까지 내려온 거야? 여기가 나 여기 옆으로 갔다. 여기가 음. 부호지. 그리고 여기가 읽는 거 아니야? 맞아. 잘하지. 미안. 위로 올라갔어. 이렇게. 나는 혁이 어두운 그녀가 교실에 혼자 남아 뭘 한 손으로 해도 책을 읽고 있다. 신기하리만큼 아름다워 보였다. 나는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눈부셨고 마치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정지해 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바로 그 순간 마치 낯선 나라에 와 있는 것처럼
신기한 세계가 생겨났다. 꿈속에 있는 듯한 한때였다. 나는 다만 그 공간에 귀 기울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것이 슬펐다. 혼자 있을 시간이 더욱 외로워지지 않을까 싶었다. 집에 돌아온 혁이 저녁상을 차리고 있다. 전기밥솥으로 지은 밥을 한 그릇 퍼놓고 수저 한 벌을 챙겨서 식탁에 놓는다. 보글보글 끓인 김치찌개도 대접에 푼다. 선자리에서 오른쪽은 개수대, 왼쪽은 가스레인지, 다시 왼쪽으로 돌아서면 식탁이다. 혼자 쓸쓸히 밥을 먹은 후엔 큰 키를 구부정하게 숙이고 설거지를 한다. 혁이 좋아하는 여학생이 강당에서 혼자 바이올린을 켜고 있다. 새하얀 빛 속에서 파랑과 분홍의 두 빛깔이 아름답게 어우러지고 있다. 혁이 파도가 밀려오는 해변에서 왼발로 모래를 밟으며 서성거린다. 혁이 3명의 친구들과 함께 제주도의 완만한 산언덕을 걸어 올라가고 있다. 저시력인 친구들이 시력이 없는 친구들의 보행을 돕는다. 파란 하늘엔 하얗고 몽실몽실한 구름이 피어오른다. 아, 내가 얘한테 안내보행 받으려고 이렇게 눈앞에 이런 장점도 있구나 하는 걸 그럴 때 느끼죠. 그럴 때만. 어떤 점이 좋냐고요? 성격하고 목소리랑요 같이 있을 때 편한 느낌? 걷는 것만 교실 같이 있어서 좋아요. 아, 눈이라도 보이면 사진 보면서 조금 어쩌다 하겠는데 미치겠다. 어스름이 내린 저녁 무렵, 혁이 좋아하는 여학생에게 안내 보행을 받으며 문이 얼어있는 골목길을 걸어간다. 그들의 뒷모습은 사이좋은 커플처럼 보인다. 잘 먹었습니다. 짙은 눈썹을 가진 남학생이 학교 식당을 나선다. 자막 희승. 희승이 아래층으로 내려가면서 경사로를 성큼성큼 걸어 내려간다. 마치 보이는 것처럼 뛰다시피 하며 교실까지 간다. 교실로 들어온 희승이 창문을 활짝활짝 열고 롤 스크린도 걷어올린다. 희승아 슈퍼 가자. 희승이 시각을 확인한 뒤 친구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밖으로 나간다. 사고 싶은 거를 예를 들어도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사생활을 갖고 싶은데, 나만의 프라이버시가 있고 싶은데 누구 선물을 사러 간다고 해도 혼자 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고, 맞아. 먹고 싶은 게 있어도 예를 들어 뭐 어디 가서 먹어야 되는데 혼자 못 가고, 그래서 진짜 그냥 학교고 보행이고 다 때려치고 그냥 진짜 집에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본 적도 있고요. 희승이 친구들과 운동장을 지나면서 지훈아, 지훈에게 안녕! 인사를 한다. 지훈이는 혼자 농구를 하고 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지훈이 던진 공이 골대로 빨려 들어간다. 월드컵 할 때 해설위 누구였냐? 저기 엄마들의 대화. 아니 예전에? 응. 6번 거 말고? 응. 4번 거 말고 신문선. 응, 신문선. 그걸 한다고 한참 힘들었잖아, 희승이. 근데 내가 말 안 할 수가 없잖아. 안 보이는데 어떻게 경기를 안 보는데 누가 해설을 하냐. 그래 나도 그런 거 설명할 때 제일 아니, 제일 그때 그걸 하겠다는 거야, 자기는. 빠져갖고. 그것을 그러면서 우리 딸이 왜 가수인 데는데 해라 그래? 아니 가수는 할 수 있잖아. 가수는 할 수 있지. 걔는 그래. 경기를 보면서 지가 해설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 이거는 해설이 안 되잖아. 봐야 되는데.
노래를 잘해야 말이지. 희승이가 아침 일찍부터 컴퓨터를 켜고 리더기를 작동시킨다. 그리고 한 손으로 뭔가를 바삐 입력한다. 희승이가 부모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다. 체육 시간에 희승이가 형진이와 탁구 경기를 하고 있다. 공을 네트 위로 넘기는 것이 아니라 네트 밑으로 밀어치는 경기다. 갑니다. 형진이 받아친 공이 테이블을 벗어나자 희승이가 껑충껑충 뛰며 기뻐한다. 수학 시간에 희승이가 암산으로 척척 답을 낸다. 9P3 83 84 아니 그냥 84 약분해서 84가 됐어. 희승이가 복도에서 통화를 하고 있다. 무슨 수업했어? 무슨 수업했어? 수학. 수학. 그치 수학. 나도 7글씨 수학했는데. 근데 도형은 이게 아예 안 보이다 보니까 공연 대기실에서 희승이가 오케스트라 단원들과 열띤 토론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좀이라도 봤으면 그게 있는데 그런 게 없어. 근데 피타고라스는 그래도 쉽게 했는데 함수 그래프에서 3차, 4차 함수 나오면 이제 그게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는 함수니까 그림으로 안 나오잖아. 색으로 어떻게 표현하니까. 그게 이제 답답해 미치겠더라고. 쉬운 거에서 모르는 걸 보면은 아무리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사회적 지식을 쌓아도 정말 일반적인 생활하는 거 면에서 일반인한테 뒤질 수밖에 없으니까. 희승이가 저음을 내는 금관악기 튜바를 연주하고 있다. 희승이가 컴퓨터실에서 스타크래프트 게임 삼매경에 빠져 있다.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 희승이 선생님과 1대1로 야간 보충 수업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떻게 또 내려가. 오른쪽 아래로 계속 내려가. 그렇지? 그럼 둘 다 1대1 대응 맞잖아. 근데 하나는 증가함수고 하나는 감수함수고 이런 차이는 있지만. 왜? 희승이가 복도에 나와서 통화를 하고 교실로 간다. 내가 이따 꼭 보내줄게. 희승이가 컴퓨터로 뭔가를 검색한다. 밤 깊도록 희승이네 교실에서 불빛이 환하게 흘러나오고 있다. 희승이는 한 손해를 활용해 영어 공부를 하고 있다. 희승이 정류장에 나와 버스를 기다린다. 제가 6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엄마한테 그랬대요. 엄마 엄마 두 쪽 다 보면서 한쪽도 나한테 못 주냐고. 엄마도 바로 막막 떨어지고 그걸 검사를 해보셨대요. 못 해줘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참 그냥 그때는 뭔가 보는 게 재밌을 것 같았어요. 그냥 잠깐 보고 다시 엄마 줄 수 있겠지 뭐 그런 생각도 있었고. 누나 뭐 대학교 희승이 오케스트라 단원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콘서트홀 무대로 향한다. 희승이 아버지가 무대에 올라와서 플루 파트인 희승의 자리를 확인한다. 지도교사는 악기별로 자리를 배치하고 있다. 나 선생님 옆인데.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리가 정해진 단원들은 각기 음을 맞춰보기 시작한다. 너 앞에 보면 돼. 네. 나 줄까? 아니요. 근데 혹시 포문은 있어야 될 것 같아. 네. 너 앞에만 없으면은 내가 놔주세요. 지휘자에 맞춰 오케스트라 리허설이 시작된다. 플룻을 불던 희승이는 도중에 연주를 멈춘다. 객석에서 희승의 아버지가 초조한 기색으로 지켜보고 있다. 라면을 끓여 먹는데 아빠가 전화해서 내가 끓여 먹을게 그랬는데 갑자기 형한테 전화 와서 쟤 잘 못하니까 해주라는 통화를 내가 듣는다거나. 맞아. 그러면 얼마나 순간 아빠조차 날 못 믿어주거나 뭔가 그런 거 있어서 다 하기 싫어지고. 콘서트홀에서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시작된다. 희승은 자신감 있게 플룻을 불고 있다. 오케스트라 연주와 함께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는 희승이의 모습들이 이어진다. 컴퓨터실에 혼자 남아서 공부하고 정보화 대회에 참가했을 땐 경쟁심에 불타오르고 친구들과는 다정하게 지내는
밝고 활기찬 모습들이다. 친구들과 팔짱을 끼고 학교 교문을 나설 때는 경쾌한 발걸음만큼 환한 미소가 입가에 걸려있다. 오케스트라 연주가 끝나자 객석에서 보고 있던 희승이 아버지가 안경 놓고 눈물을 훔쳐낸다. 희승이 엄마의 자랑. 보면니까는 사람 관계 참 중요하잖아. 희승이 전화 딱 바로 메모를 딱 해놓고 그 인연을 안고 계속 연락을 주고 인사를 하고. 희승아 사랑해. 아 잘못했다 다시. 안마 실습을 하면서 희승이가 친구의 손가락을 힘껏 잡아 뽑으며 장난을 친다. 이거 가까워 닿지? 나는 건가? 해강학교 교정도 주위를 둘러싼 나무들도 순백의 하얀 눈으로 덮여 있다. 자막 졸업. 대학교는 솔직히 아직은 붙었는데 아직은 기대감보다는 솔직히 두려움이 더 많아요. 내가 과연 일반 사람들이랑 친해질 수 있을까? 제가 과연 먼저 나서서 말 걸 수 있을까라는 그런 거를 제일 걱정되고요. 졸업한다는 걸 떠나서 과연 내가 여길 떠나서 잘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흰 지팡이를 든 준호가 교실을 나와 복도를 걸어온다. 준호는 흰 지팡이로 한 걸음 앞을 더듬으며 교문 밖으로 나서고 승용차들이 주차된 골목을 지나 지하철역에 도착한다. 준호가 점자 유도블럭을 따라 개찰구로 다가가서 카드를 찍고 통과한다. 달리는 전철 안에서 준호는 손잡이도 잡지 않고 한가운데 당당하게 서 있다. 준호가 지하철역 계단에 올라와 버스 정류장으로 간다. 저기요 죄송한데요. 1번 버스 태워주실 수 있으세요? 1번이요? 네. 1번이요? 네. 준호가 무표정한 얼굴로 버스 창가에 앉아 있다. 창밖에는 갖가지 조명으로 화려해지는 도심의 풍경이 무심하게 흘러간다. 안녕하세요. 양준호, 고3 1반 양준호입니다. 체육관에서 졸업생 사은회가 진행되고 있다.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언제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나는 정도로 이렇게 오래됐는데요. 세월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이상봉 선생이 졸업식 사진을 찍고 있다. 장준호. 졸업장 제351호 성명 장준호. 감사. 졸업장 제355호 김혜영. 졸업장 제356호 김희재. 장석찬. 준호가 교장 선생님 앞에 선다. 감사. 졸업장 제353호 양준호. 위 사람은 본교 고등학교 3개년의 전과정 안마, 마사지, 지압, 진구, 물리요법 포함을 마쳤으므로 이 졸업장을 준 2011년 2월 17일 인천 해광학교장 영석호. 교장 선생님이 준호에게 졸업장을 건네고 따뜻하게 포옹을 해준다. 준호 엄마는 가슴에 꽃다발을 안겨준다. 함께 졸업하는 친구들과 단체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준호네 교실. 안마사 자격증 성명 양준호 의료법 제82조 제1항 및 안마사 관한 규칙 제3조 이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인천광역시장 송명기. 자, 간다. 준호가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 액자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수봉도서관 전시실 입구에 잠상, 나 드러내기라고 쓴 안내판이 서 있다. 전시관 벽에는 이상봉 선생이 찍은 학생들의 사진이 걸려 있다. 가야금이나 인형, 책 등 자신이 좋아하는 물건을 들고 찍은 사진도 있다. 얼굴이 큰 남학생도 있고 무대 위에서 노래하는 초등학생들의 모습도 담겨 있다. 눈동자에 초점이 맞지 않는 학생도 있고 눈 크기가 다른 학생도 있다. 하지만 다들 밝은 웃음으로 얼굴을 가득 채우고 있는 모습이다. 이상봉 선생이 벽에 걸린 이 사진 액자들을 떼어내 에어 쿠션이 있는 비닐로 하나씩 포장한다. 하늘은 별이. 이 선생이 포장해서 쌓아둔 사진 액자들을 물끄러미 바라본다. 그리고 전시관 직원의 도움을 받으며 그 액자들을 수레에 옮겨 싣는다. 수레 위에 사진 액자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양손에 인형을 든 여학생의 사진을 맨 위에 얹고 이 선생이 수레를 운반하는 직원과 함께 전시관을 나온다. 전시관 유리문이 닫히고 수레에 실린 사진들은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려 들어간다. 이 선생이 수레를 밀면서 도서관 건물 밖 경사로를 내려온다. 마침내 도서관을 벗어나는 선생의 뒷모습과 사진들이 환하게 밝아진 화면 속으로 사라진다. 머리를 양갈래로 묶은 초등부 1학년 지혜가 학교 건물 안 경사로를 씩씩하게 걸어 내려온다. 안녕 하세요. 지혜의 모습도 환한 빛 속에 파묻힌다. 이상봉 선생이 촬영한 학생들의 사진이 한 장씩 소개된다. 민소매 원피스를 입은 이지혜, 머리 위로 하트를 그린 김예은, 앞니를 살짝 드러내며 웃고 있는 김명선, 작은 얼굴을 환한 미소로 채운 이채은, 수줍게 웃고 있는 이수경, 장난기로 똘똘 뭉친 이승원, 야구 모자를 쓴 박지훈, 그리고 박수진과 이혜진, 박지은, 임희원, 김수빈, 이보혜, 한혁, 원희승, 장준호, 양준호. 모두가 조금은 부끄러워하면서도 마음 따뜻한 미소를 품고 있는 얼굴들이다. 자막: 이 영화는 이상봉 선생님의 사진 작업 라텐트 이미지의 잠상, 나 드러내기를 영화한 것입니다. 감독 임태형, 제작 김용태, 길분석, 김경규.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와 제작 스태프과 관계자들의 명단, 그리고 이어서 이상봉 선생을 비롯해 영화에 출연한 그리고 촬영에 참가한 모든 인천 해광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학부모의 명단이 길게 이어진다. 뒤이어 삽입된 음악들과 도움을 주신 분들 명단이 이어진다. 화면 해설 지원, 사단법인 한국시각장애인 연합회, 글 장현정, 해설 신혜라. 지금까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 해설 영화 안녕하세요였습니다.